맞네. 2분의 1이네. 우리 교재 몇 쪽이고? 유전이 229. 자, 이거 뭐 내하고도 한번 수업했죠, 그죠? 했고 또 2학년 때 뭐 원하면서도 유전했을 거 아니에요. 원했나? 원이요? 생명과 원 안 했나? 아. 석기 선생하고. 아, 저까지는 못 맞췄어요. 저는 선생님 수업 들었어요. 일반까지. 자, 그래서 일단 무슨 어떤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문제 스타일은 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다 접해 보면은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게 일단 개념을 익히고 그다음에 4시간 연강하면 1시간 또는 2시간을 유전 문제를 줄 거야. 그래서 적용을 시켜봐야 돼. 그러니까 요 세포분열하고 유전 요 단어는 수학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학은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거죠. 이것도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좋은 그 성적이 나올 수 있고, 과거 재학생이나 그 뭡니까 영재 재학생 중에서 1학년 때 제일 고생하는 단어는 이거야. 유전이지. 그래서 아예 제껴놓고 푸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한 학기 동안에 그러니까 1학기 때 원을 다 뜯는 그런 커리에서는 범위가 많잖아, 중간고사.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하고 세포분열하고 신경계하고 문제를 섞어내니까 가계도나 유전 문제 어려운 거 제껴보고 다른 거 다 맞아도 1, 2등급 나왔거든. 네. 근데 지금 진상고 생물科는 왜 있냐면 1년 내내 원이야. 투를 안 해. 통합과학에서 투 내용 중요한 것만 하고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좁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유전하고 세포 분열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야. 2학기 중간고사는. 그래 보면 왜 돼요? 제끼고 말고 할 게 없지, 그러면. 제끼고 그 문제 다 제끼는 게 되니까 반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하긴 해. 옛날에 이제 생명과 원의 킬러 문제가 주로 유전 파트에서 나왔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신경계 쪽도 킬러 문제인데 뭐 대통령 덕분에 킬러 문제가 없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킬러 문제를 다 없애면은 또 다른 문제가 킬러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단계 낮춰갖고 난이도 한 단계 낮춰가낸다 해도 그죠? 또 너무 낮춰버리면 이 줄서기가 안 돼. 97.6. 그래 보면은 또 이 대학에서 어떤 기준을 뽑아야 될지 좀 난감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쉽게 접근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네. 자, 일단 유전 용어 해가지고 형질 하는 게 있어요. 형질.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형질이라고 해요. 사람을 예를 들면 꽃을무인 사람도 있고 쟁모인 사람도 있고 이런 게 형질이라고 해요. 형질. 쌍꺼풀도 있고 쌍꺼풀 없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같은 종 안에 어떤 특정한 특징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형질. 근데 이게 이제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립 형질이라고 해요. 대립 형질. 우성 형질, 열성 형질. 키 작은 게 우성이고 키 큰 게 열성이다. 아니잖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지만 PTC라는 화학약품에 쓴맛을 느끼는 사람이 정상인데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열성이고 많아. 네. 쓴맛을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많은 수가 나타난다 해서 우성, 적은 수가 나타난다 해서 열성, 그게 아니고 우성 열성 기준은 뭡니까? 작전 제1시대에 나타나는 게 우성. 안 나타나고 숨어 있으면 열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립 형질로 존재하고 이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게 뭐야? 대립 유전자. 자, 유전자 하는 거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는 DNA 부분. 그게 유전자인데 총 전체 DNA의 한 약 2% 가까이를 차지한다, 유전자가. 그래서 유전자가 뭐게 이렇게 물으면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면접에 물을 수 있다고. 아니면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그죠? 네.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막 혈 속에 있는데 그 군데 단백질을 암호하는 영역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유전자라고 하고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거야. 되겠죠? 네. 그 중에 이제 여기 대립이라고 붙은 거는 역시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이걸 함께 표현한 게 대립 유전자. 되겠죠? 자, 용어 정의를 하면요. 한 형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한 쌍. 그러니까 만약에 우성 유전자를 대문자로 나타내잖아, 그지? 라지 열성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하고 요 한 쌍을 다 대립 유전자라. 그러면 라지 A의 대립 유전자는 스몰 A인가, 그지? 두 배 대립이 있고. 요게 첫째 정의고요. 두 번째 어디 있게? DNA에 군데 유전자가 있고 DNA를 운반하는 게 염색체죠. 네. 염색체. 그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 위치가 같아요. 상동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 상에서 유전자 위치가 같아. 요 개념은 반드시 깨지는 거예요.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라고 하면 이게 상동 염색체죠. 네. 모양 그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그 표기는 지금 조금 잘못됐다, 그죠? 네. 모양 그 크기가 다르더라도 암수 1번열 전기 때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면 상동 염색체다, 그지? 네. 이게 상동 염색체인데, 자, 상동 염색체 상에서 유전자 위치, 유전자 자가 같다. 이 말이 뭐냐면, 라지 A라는 우성 유전자, 스몰 A라는 열성 유전자, 이렇게 유전자 위치가 같다. 이거. 상동 염색체 상에. 라지 A는 여기 있는데, 여기 때 스몰 A,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이거는 염색 분체가 그죠? 네. 염색 분체. 복제했죠? 네. 그래서 두 개 똑같아, 유전자 구성이. 맞습니다. 아니. 그럼 요도 유전자 구성이 같아야 되니까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돼요. 이 상동 염색체 상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게 대립 유전자 사이.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상등염색체상에서 유전자 위치가 같다. 반드시 기억하고요. 또 하나, 감수분열하면 이 대리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생기세포로 분리된다. 광분시 대리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된다. 그 대리 유전자에 대해서 물으면 1, 2, 3번은 반드시 말해야 되겠죠, 그죠? 네. 감수분열 때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된다. 이게 멘델의 분리의 법칙이에요. 모든 유전에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그죠? 네. 돌림뱀 빼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얘가 감수분열 전기 때 이렇게 서로 접합하잖아요. 네. 그게 이가 염색체죠. 감수분열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지? 네. 이가 염색체. 그래서 감수분열 후기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럼 양이 2분이잖아 지금. 네. 감수 1분열을 끝내면은 핵상이 반대로 들어 N은 되겠죠. 네. 왜 N은 되느냐면은 이렇게 성분염색체가 접합했다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되기 때문이에요. 네. 아빠한테 온 2개 염색체하고 5개 염색체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눠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가 대립 유전자인데 이쪽에 라지 A가 뭐 이쪽에는 스몰 A. 스몰 A. 자, 어떤 세포가 같은 개체의 세포가 대립 유전자 한 개가 있는데 어떤 세포에는 대립 유전자가 없다. 그러면 핵상이 N이라는 얘기야. 아. 얘는 라지 A, 스몰 A 해서 대립 유전자 라지 A도 가지고 스몰 A도 가져. 네. 근데 얘는 뭐고? 라지. 라지 A만 가지지. 네. 얘는 스몰이. 스몰 A만 가져. 이렇게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된단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여도 라지 A고 여도 뭐 스몰 A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얘는 가지는데 라지 A를 가지는데 얘는 라지 A가 없지. 네. 네. 얘는 또 스몰 A가 없잖아. 네. 그럼 어떤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한 개만 가지잖아, 그죠? 네. 그러면 라지 A라는 대립 유전자가 있는 세포가 있는데 걔는 없다? 그럼 걔는 네. 핵상이 무조건 N인 거야. 이해되죠? 네. 대립 유전자가 없는 세포는 핵상이 네. N이다. 그것도 기억해 놓으면 문제 풀 때 많이 쓰입니다. N은 D. 뭐게 이까지 말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 대립 유전자가 말이야. 대립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기억, 니은, 뭐 디귿, 니은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어떤 세포에 기억과 니은을 같이 가지고 있다. 대립 유전자 사이야. 아니요. 아니지, 그지? 네. 핵상이 N인데 기억과 니은을 다 같이 가진다? 안 되지. 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대립 유전자 사이가 아니. 아니라는 얘기지. 그것도 염두에 두면 돼. 핵상이 N이면 대립 유전자 중에서 어느 한 개만 가져야 되지. 2개 다 가질 수 없잖아,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 사이가 대립 유전자인지 알 수가 있다. 동일 세포에 2개 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기억과 니은은 대립 유전자 사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즘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대립 유전자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해놓고 대립 유전자 종류가 4종류 막 주고 막 이렇게 문제 막 나온다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때 수능에도 물론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최소한 대립 유전자는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아둡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전 용어 중에서 어떤 대립 유전자
객체가를 쌍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객체가, 그지? 네. 그랬을 때 유전자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유전자형. 표현될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조합. 그걸 유전자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라지 스몰에 의해서 두 개씩 조합을 이루면 몇 개가 나와? 라지 스몰. 라지 A도 나오고, 라지 라지 스몰에도 나오고, 스몰 A도 나오지. 세 개. 이런 게 유전자형이야. 네. 이런 게 유전자형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네. 유전자형 중에서 네. 대립 유전자 같은 것끼리 순종. 서로 다르게 우선 대립 유전자, 열선 유전자. 네. 서로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전종. 잡죠. 이렇게 유전자형을 크게는 두 개, 순종하고 잡종하고 이렇게 구분한다, 그죠? 순종은 같은 이렇게 이런 게 순종이지, 그죠? 네. 잡종은 요거, 그지?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리형끼리 많잖아. 많은 것 중에 어느 하나만 주목하는 거야. 쌍꺼풀이냐, 민꺼풀이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런 거를 단성 잡종이라고 해. 대리형끼리 하나만 주목하는 거. 뭐 두 개 주목하면 이성적. 양성. 양성 잡종이라고 해, 그죠? 네. 세 개 주종하면 삼성. 삼성 잡종. 와. 오케이. 되겠죠? 네? 네. 자, 그랬을 때 이 F1에 잡종 대일세대 F1에 생식세포 종류는 이거 라지 아니면 스몰에이잖아, 광수분이라고, 그죠? 네. 그래서 두 종류, 그지? 네. 2의 1성. 얘는 생식세포가 대종. 이렇게 4종이 넘을 수 있잖아, 그죠? 네. 2의 2성. 그럼 얘는 네. 2의 2의 삼성. 3성. 그죠? 네. 2의 헤테로성 하면은 F1에 생기는 생식세포 종류가 나오는 거죠. 네. 수동을 넣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잡종이 한 종류밖에 없지. 네. 그 생식세포는 이렇게 두 종류밖에 안 돼. 2의 2성. 맞아요. 요거는 잡종이 아니잖아. 네. 순종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순종을 이제 동형접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네. 동형접합. 그럼 이거는 이형접합. 이형접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전자형이라는 거 용어를 이해해야 되니 대립 유전자의 조합을 유전자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는 잘 모르겠고 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걸 뭐랄게? 표현이야. 그래서 유전자형, 표현형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은 이제 확률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네. 엔드는 뭐야? N이고. 엔드는 어? 곱의 법칙 적용하면 돼. 엔드는 네. 오어는 합의. 합의 법칙 적용하면 돼. 되겠죠? 네. 여러분들 확률 배웠잖아. 맞아요. 그러면 확률 계산 몇 대는 더 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배 방법이 타가 교배에 가는 것도 있고요. 자가 교배에 가는 것도 있고요. 검정 교배에 가는 것도 있고요. 세 가지 구분해야 돼. 타가 교배는 이제 유전자형이 다른 것끼리 교배하는 거야. 네. 타가 교배고. 자가 교배는 뭐야? 유전자형이 같은 거. 같은 것끼리 교배하는 거야. 이건 식물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자가교배. 동물은 거의 불가능해. 네. 유전자형이 같으면 일란성 쌍생활하는 얘기인데 와. 그거 교배 안 되지, 그죠? 네.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교배하면
라지 유전자에 똑같은 거 교배하니까 뭐 자기 자가교배가 이거지. 네.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정교배 이거 F1 세대. 오간이 되고요. 그 가공 면접 때 검정교배 물어올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물어봤고요, 누가 어떤 몇 년도는 모르겠지만. 자, 검정교배 방법이 일단 부모 세대 열성. F1하고 그냥 작동되어 있어야 돼. F1하고 누구 부모의 열성. 열성, 페어런스 부모의 열성 이렇게 교배하는 걸 검정교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 F1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네. 요렇게 교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의 열성하고 교배하는 거니까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식물. 만약에 이제 자식하고 부모 아무나 이렇게 5세대 10세대 관계없이 교배하는 건 백크로스 역교배고, 역교배는 생물적인 의미가 없어. 부모의 열성하고만 교배해야 검정교배다. 왜 이렇게 윤리적으로 말하기 안 되는 걸 하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멘델의 우열의 원리에 따르면 F1에 무조건 우성만 나오잖아. 네. 이렇게 교배하면 이렇게 우성만 나오잖아, 그죠? 네. 이 우성이 유전자인이 뭔지 알겠어. 우성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 라지. 이게 이게 순정인지 잡종인지, 네. 그죠? 네. 겉으로 표현되는 둥근 시간 나오니까 유전자에는 모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검정거리 한다 이 말이지. 네. 만약에 F1에 둥근 거 나왔어. 부모의 열성이 이거잖아. 네. 이거.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둥근 거만 나오면 무슨 얘기야? 왜 둥근 거만 나오겠어? 라지. 영화 라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나 그죠? 맞습니다. 아. 일대제로 되는 거냐? 네. 그러니까 F1이 뭐다? 순정이다. 그런 거 알 수 있잖아. 네. 나온 둥은 우성하고 부모의 열성하고 검정교배했는데 둥은 주는 게 1대1 나왔다. 라지. 왜 1대1 나왔겠어? 이 둥은 게 저쪽이기 때문에 그냥. 네. 그래서 F1이 잡종이다. 이렇게 F1의 유전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검정교배를 해서 렌델 씨가 이제 검정교배를 해보니까 1대1로 나온다 이게. 그래서 대립 유전자 두 개가 융합이 돼갖고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A는 라지 A대로 스몰 A는 스몰 A대로 입자로 존재한다는 입자설을 관계가 렌델씨. 그 전에는 융합설이 내가 부모의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 섞인다고 생각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부모의 생세포 분리비를 알기 위해서. 저거 안 너무 힘들어. 숫자 씨 오는 거니까. 오, 숫자 씨. 오 나의 숫자. 나의 숫자 씨. 이게 잠깐만 이거 좀 뒤로 하자. 잘안 맞는 거가 이거. 네. 완벽하게 다 안 나와. 진짜 어제 했잖아 그거 카메라를 뒤로 옮겨. 뭔가. 12mm. 그럼 또 너무 멀어갖고 자세히 안 나오는 거야. 아, 그 유튜브에 그 이거 확대기는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는 검정교배 하는 이유는 부모의 저 헛대기냥 쓰려면 돌려가지고 저기 수상 카메라를 써야지. 그렇지 이거 좀. 일단 다 나오는 게. 부모의 이 생이세포 분리기를 알기 위해서 검정교배를 해. 깨물이 정석 없게 가지고 정자니 어떤 종류가 생기노 아무리 현대적인 좋은 거 해도 관찰이 안 돼요. 모르잖아. 네. 모르는데 검정교배하면 알 수 있다는 얘기. 검정교배로 하면은 자식이 태어나잖아. 어쨌든. 네. 그 자식의 표현형 분리비가 나올 거야. 네. 그거 하고 부모의 생세포 분리비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검정교배로 생긴
자손의 분리 위하고 네. 부모의 생리세포 분리 위하고 일치하더라 이게. 근데 부모의 생리세포 분리 위는 우리가 관찰이 안 되는데 금정교회에서 자손에는 튀어나와 관찰이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양성작동일 때 F1이 이거다. 네. 부모의 일성이 이거죠. 네. 이렇게 교배하면 모르잖아 생리세포. 네. 모르는데 검정개별을 시켜보자. 얘 붙으면 뭐 돼요? 이거고 얘는 이렇게 됩니까? 네. 얘는 예, B, 이렇게 되고 얘는 A, B.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검정개가 생기는 자손의 자손들이란 말이야. 네. 검정개별을 했는데 태어나는 자손의 분리비가 1대1대1이다. 네. 여기 생리세포 분리비도 네. 1대1대1인 거지. 그래서 모르는 부모의 생리세포 분리비를 검정개별에서 자손의 태어나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되죠? 네. 이거는 지금 정서어깨가 봐도 알 수가 없는데 네. 이거는 검정개별가 자손이 태어나잖아. 네. 그 태어나는 자손의 분리비랑 이 생리세포 분리비랑 같다 이거지. 그래서 모르는 부모의 생리세포 분리비를 알기 위해서 검정개별을 시킨다. 알겠죠? 네. 그래서 검정개별에서 물으면 1번 대답했고 2번까지 대답했다. 근데 마지막 3번 대답 뭐였다? 만점은 안 되겠죠. 네. 3번까지 대답해야 만점이죠. 네. 그래서 교배 방식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어떤 교배인지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니, 네. 그죠? 네. 그러면 뭐야? 유전 용어에 대해서 뭐 정리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좀 쉬다가 멘델 유전으로 갑시다. 네. 영상을 끊을까요? 아니면 끊고 그 뜻이야.